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로 스타벅스의 2025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특히 CEO 브라이언 니켈이 직접 설명한 회사의 전환 전략, 그리고 그 초기 성과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실적 발표 중에서도 딱 CEO가 준비해 와서 발표한 내용만 보는 거죠. 맞습니다. CFO 발언이나 그 뒤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은 일단 제외하고요. CEO가 제시한 큰 그림,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겁니다. 목표는 스타벅스가 지금 밀고 있는 Back to 스타벅스, 우리말로 하면 스타벅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이 전략의 핵심이 뭔지, 또 그래서 초기 결과가 어떤지를 CEO 시각에서 명확하게 이해해 보는 거예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특히 이번 분기가 무려 7분기 만에 처음으로 전 세계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 그러니까 최소 1년 이상 영업한 매장들 평균 매출 성장률이 플러스를 딱 찍었다는 점. 이거 상당히 주목할 만한 시작점이죠. 그렇죠. 오랜만에 나온 반등 신호니까요. 자, 그럼 CEO의 발언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이 백투 스타벅스 전략, 이게 1년 전에 시작됐다고 했죠. CEO가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스타벅스 경험의 진짜 핵심, 그러니까 그 탁월한 제조 기술, 크래프트라고 하죠. 그리고 고객과의 어떤 진정한 연결, 커넥션. 마지막으로 편안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의 매장. 이 세 가지로 돌아가자는 약속이었다고요. 네,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는 게 중요합니다. CEO 발언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요. 사실상 이 핵심 고객 경험 회복 없이는 반등도 없다. 이런 절박함이 좀 읽혀요. 아, 절박하며. 네. 시장 환경은 계속 변하는데 스타벅스가 결국 제일 잘할 수 있는 본질, 그러니까 커피, 사람, 공간, 여기에 다시 집중하는 게 유일한 돌파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 계획을 꾸준히 실행했고 또 기회가 보일 때마다 속도를 더 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는지 이제 숫자로 좀 봐야겠죠. CEO가 밝힌 4분기 주요 성과부터 한번 보죠. 2025 회계연도 전체로 보면 글로벌 매출이 5% 성장했고요. 네, 연간 5%? 그리고 특히 4분기 글로벌 동일 매장 매출이 1% 성장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인 거예요.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군요. 그렇죠. CEO는 이걸 두고 우리 계획이 효과를 내고 있고 턴어라운드가 진행 중이라는 명백한 증거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신감이 좀 엿보이네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북미 지역, 특히 미국 시장 상황도 좀 짚어줬는데요. 북미 직영 매장은 전년 동기 대비 보합세를 보였어요. 미국은 보합, 캐나다는 플러스. 미국은 아직 보합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두 시장 모두 거래 건수 기준으로 보면 3분기부터 계속 개선되는 추세라는 겁니다. 아, 매출액 말고 거래 건수요? 네. CEO 설명에 따르면 미국 직영 매장 중에 거래 건수가 전년 대비 플러스를 기록한 매장 비율이 1년 전보다 3배 이상 늘었고 모든 지역, 모든 시간대에서 거래 건수가 나아졌다고 해요. 그건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인데요? 그렇죠. 특히 그 오전 시간대 공략, 위닝 더 모닝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4분기 오전 시간대 거래 건수는 보합세를 기록했는데 이게 전체 회복 속도보다는 빠른 수치라는 거죠. 네, 아침 시간이 중요하죠, 스타벅스는.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9월에 미국 직영 매장 매출이 거래 건수 증가에 힘입어서 플러스로 딱 돌아섰고 이 흐름이 10월까지 쭉 이어졌다는 점이에요. 아, 9월부터요? 네, 사업에 다시 좀 활력이 돌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순히 매출액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거래 건수 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가격 인상 효과가 아니라 진짜로 매장을 찾는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아, 실질적인 방문객 증가군요. 그렇죠. 이건 Back to Starbucks 전략이 고객 기반을 다시 회복시키고 있다는 어떤 초기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CEO가 턴어라운드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하는 어떤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거겠죠. 그럼 해외 사업은 어땠을까요? 거긴 성과가 꽤 좋았다고 나왔죠. 네, 맞습니다. 4분기 동일 매장 매출이 3% 성장했는데요. CEO는 특히 일본이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했고 중국, 영국, 멕시코 같은 주요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오, 일본도 반등했군요. 네. 덕분에 4분기의 해외 매출은 21억 달러, 연간으로는 78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와, 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해외에서는 여전히 스타벅스 브랜드 파워가 강력하고 회복력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네요.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죠. 수익성 측면도 짚고 넘어갔습니다. 4분기의 주당 순이익, EPS는 52센트였는데요.
CEO는 이게 전략 실행을 위한 어떤 투자를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익이 좀 줄어든 건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네, 즉 먼저 매출 성장을 이루고 수익성은 그 뒤를 따를 것이다. 이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죠. 지금은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단계다. 이걸 분명히 한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이군요. CEO는 이런 긍정적인 초기 신호들 뒤에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투 스타벅스 계획의 진전을 이끈 세 가지 핵심 투자 영역을 딱 꼽았는데요. 네, 그 세 가지가 뭐였죠? 바로 탁월한 고객 서비스 제공, 그리고 매장의 외관과 분위기 개선, 마지막으로 마케팅과 메뉴 혁신에 대한 접근 방식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 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죠. 네, 하나씩 보죠. 첫 번째 축,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입니다. 이게 정확히 뭘까요? CEO 설명에 따르면 매장 고객 경험에 어떤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프로그램이래요. 그린 에이프런, 그 파트너들 앞치마 색깔이요. 맞아요. 지난 8월에 미국 전체 직영 매장에 도입됐는데 핵심은 필요한 시간대에 더 많은 파트너, 그러니까 스타벅스 직원들을 배치하고 근무 시간을 조정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인력과 시간을 늘렸고요. 또 절반가량의 미국 매장 영업시간을 재평가하고 연장해서 거의 모든 매장이 오전 5시나 그 이전에 문을 열도록 했다고 합니다. 와, 운영 방식에 꽤 큰 변화를 준 거네요. 인력 투입을 늘리고 영업시간도 조정하고. 그렇죠. 그 결과 4분기에 파트너들의 어떤 업무 만족도나 참여도가 높아졌고 시간제 파트너 이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 이직률 감소는 중요하죠. 네, 고객 경험 점수도 향상되었고요. 매장 운영 효율성 목표도 달성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서비스 시간이나 드라이브스루 처리 속도 목표를 달성하고 모바일 주문 정확도도 높게 유지하고 있다. 이런 거죠. 결국 속도와 정확성 개선이네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내 배달 사업은 연간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성장했고 또 새로운 커피 추출 기구인 클로버 버티카 도입도 내년 1분기 말까지 거의 완료될 예정이라서 더 신선한 커피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설명을 종합하면 결국 사람, 그러니까 파트너와 운영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핵심이네요.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 스마트 큐 같은 기술 도입, 클로버 버티카 설치, 이런 것들이 다 고객이 직접 느끼는 서비스 품질과 속도를 개선해서 결국 거래 건수를 늘리려는 노력들이죠. 네, 그렇죠. 특히 파트너 이직률이 낮아졌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숙련된 직원이 많을수록 서비스의 질이나 일관성이 높아질 테니까요. 어떻게 보면 고객 경험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두 번째 투자 영역은 매장 환경입니다. 단순히 커피만 파는 곳이 아니라 좀 편안하게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네, 공간 경험도 중요하죠. CEO는 북미 매장 포트폴리오를 좀 재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성이 낮거나 아니면 고객과 파트너에게 따뜻하고 환영하는 경험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단된 일부 매장은 정리했다는 겁니다. 아, 매장 수를 좀 줄였군요. 네, 그래서 2025 회계연도에 북미 직영 매장 수는 순기준으로 보면 약 1% 정도 줄었습니다. 이제 좀 더 건강해진 매장 기반 위에서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 이런 의지겠죠. 양보다는 질에 집중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면서 새로운 형태의 매장 프로토타입도 시험 중이라고 언급했어요. 비용은 낮추면서 공간 활용은 극대화하고 그러면서도 스타벅스 특유의 브랜드 경험은 유지하는 모델이죠. 뉴욕의 픽업 전용 매장 하나를 이 프로토타입의 소형 버전으로 전환한 사례를 들기도 했고요. 오, 새로운 시도군요. 동시에 기존 매장을 개선하는 어블리프트, 리노베이션 프로그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매장의 좀 따뜻함, 질감, 그리고 더 많은 좌석을 다시 도입하는 작업인데요. 4분기까지 뉴욕이랑 남부 캘리포니아 중심으로 약 70곳을 완료했고 2026 회계연도 말까지는 1000곳 이상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1000곳 이상이요? 꽤 큰 규모네요. 이런 전략적인 매장 정리와 리노베이션은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적 평창보다는 질적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가 보이고요. 특히 물리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CEO가 계속 강조하는 환영하는 매장이라는 전략 방향과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네, 일관성이 있네요.
그리고 리노베이션된 매장에서 이미 매출이나 거래 건수가 개선되는 초기 긍정적 신호가 보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투자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투자 영역은 마케팅 및 메뉴 혁신입니다. CEO는 이 부분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꿨고 그 결과 고객들의 스타벅스에 대한 인식 점수 그리고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오르고 있다고 말했어요. 마케팅이랑 메뉴, 이것도 핵심이죠. 네, 성공적인 가을 메뉴 출시에 이어서 9월 말에는 단백질을 강화한 프로틴 콜드 폼하고 프로틴 라떼를 선보였죠. CEO는 이 메뉴들이 맛과 프리미엄 재료 사용이라는 스타벅스 기준을 충족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꾸준한 메뉴 혁신의 시작을 알린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 그 프로틴 음료들 건강 트렌드를 좀 겨냥한 거군요. 그렇죠. 아직 출시 초기지만 이 새로운 메뉴들에 대한 고객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방문 빈도가 좀 낮았던 고객들을 다시 매장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신규 고객 혹은 잠재 고객 유입 효과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브랜드 친밀도는 2023년 이후 최고치. 고객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커피 브랜드, 그러니까 퍼스트 초이스 순위는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어요. 와, 5년 만에 최고치면 대단한데요? 서비스 시간, 직원과의 연결, 배려, 이런 부분에 대한 고객 인식 개선이 두드러졌는데 CEO는 이걸 아까 말한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 투자의 효과로 해석했습니다. 아, 서비스 개선이 브랜드 인식 상승으로 이어진다. 네. 그리고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 아닌 일반 고객의 거래 건수도 2분기 연속 전년 대비 증가했고 모든 연령대에서 스타벅스가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 투자뿐만 아니라 그 컨디먼트 바 부활이나 가격 구조 단순화, 식물성 우유 추가 요금 폐지 같은 조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어요. 프로틴 음료 같은 메뉴 혁신과 마케팅 변화는 단순히 신제품 출시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네요. 가격 경쟁에만 매몰되지 않고 건강 트렌드에 부응하거나 새로운 고객층을 유인하면서 브랜드의 매력 자체를 넓히려는 시도죠. 네, 브랜드 매력도 제고, 특히 가치 인식이 개선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운데요. CEO는 이게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 같은 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개선 투자의 결과와 직접 연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즉, 좋은 서비스 경험이 결국 고객이 느끼는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 이런 분석인 거죠. 경험이 가치로 이어진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CEO는 해외 사업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까 언급한 사상 최대 매출 기록을 말하면서 4분기에 316개, 연간으로는 900개 이상의 순신규 매장을 열면서 글로벌 확장을 계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와, 매장 확장 속도도 여전히 빠르네요. 네, 마드리드의 그 유명한 축구 경기장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내부의 문을 연 매장처럼 아주 상징적인 플래그십 매장도 선보였고요. 2026년에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플래그십 매장을 더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플래그십 매장은 브랜드 이미지에도 중요하죠.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도 4분기에 2%의 동일 매장 매출 성장을 기록하면서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이어갔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중국 내 매장은 8,000개에 달한다고 하네요. 와, 중국 매장 수가 8,000개? 경쟁이 심할 편데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군요. 네, 중국 사업 지분 구조와 관련해서는 여러 유력 파트너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스타벅스는 여전히 상당한 지분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의 변화 가능성이 있더라도 스타벅스에게 해외 시장, 특히 중국 시장의 중요성과 성장 잠재력은 변함없이 크다는 점을 CEO가 분명히 하고 있네요. 경쟁 심화 속에서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역시 중국 시장 내 브랜드 저력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CEO는 2026 회계연도와 당장 시작될 1분기 전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025 회계연도를 핵심을 재건하고 기반을 다진 해, 이렇게 평가하면서 2026 회계연도는 더 강력해진 기반 위에서 시작한다고 선언했어요. 뭔가 자신감이 느껴지는 발언인데요. 네, 특히 다가오는 1분기 홀리데이 시즌에 그동안의 노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홀리데이 시즌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일까요? 더 따뜻하고 환영하는 분위기의 매장, 충분히 배치된 파트너들, 효율적인 주문 처리 시스템, 그리고 고객들이 원하는 메뉴를 선보이겠다는 겁니다. 기본에 충실하겠다는 거네요? 네,
페퍼민트 모카나 스노맨 쿠키 같은 홀리데이 클래식 메뉴와 더불어서 많은 고객들이 오랫동안 요청해온 에그노그 라떼가 다시 돌아온다고 하네요. 오, 에그노그 라떼. 기다린 분들 많겠는데요? 그렇죠. 여기에 새로운 광고 캠페인과 매력적인 상품들, 한정판 바리스타 글라스 머그나 헬로키티 콜라보 같은 거요. 그리고 연말 선물로 인기인 새로운 디자인의 기프트 카드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CEO는 이번 홀리데이 시즌이 스타벅스에게 아주 상징적인 순간이 될 것이고 고객들이 그 차이를 분명히 보고 느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기대감을 높이는 발언이네요. 2026 회계연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최고의 고객 서비스 회사가 되는 거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목표가 아주 명확하군요. 이를 위해 그린 에이프런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인데 리더십 역량 개발이나 부점장 역할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매장 성과 지표 KPI를 대폭 단순화한다는 점이에요. 아, KPI 단순화요? 어떻게 하는데요? 기존에 한 20여 개 되던 것을 고객, 파트너, 거래 건수, 재고 관리, 식품 안전 딱 이 5가지 핵심 요소로 줄인다는 겁니다. 성장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오, 그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 같은데요? 네. 이 외에도 라이센스 파트너 지원 방식 개선, 지속적인 메뉴 혁신, 오전 오후 시간대 공략, 베이커리 업그레이드, 말차 메뉴 최적화 등 공급망 효율화, 리워드 프로그램 및 앱 업데이트, 새로운 브랜드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할 일이 정말 많네요. CEO는 지난 1년간 노력해준 파트너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매장에서 실제 변화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스틴의 멜리사 팀, 내슈빌의 제시카와 메리베스, 뉴욕의 오스카처럼 구체적인 파트너와 매장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노력을 격려했어요. 그는 우리는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있으며 그 계획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지만 분명 긍정적인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 CEO가 제시한 미래 청사진을 요약하면 기존 백투 스타벅스 전략의 고삐를 더 죄면서 실행력을 높이고 끊임없이 혁신하며 현장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거네요. 특히 성과 지표를 5가지 핵심 요소로 단순화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복잡성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목표 달성에 조직 전체가 집중하도록 만들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CEO 브라이언 니켈의 발언을 통해 저희가 확인한 핵심은 바로 이것 같습니다. 스타벅스가 서비스, 환경, 혁신이라는 어떤 경험의 본질에 다시 집중한 백투 스타벅스 계획이 상당한 투자를 거쳐서 이제 막 초기 긍정적 신호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2026년에는 이 기반 위에서 지속적인 실행과 성장의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점. 그렇죠. 네, 맞습니다. 7분기 만의 플러스 성장 전환, 그리고 개선된 고객 인식 지표들. 이건 분명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스타벅스 매장에 가시면요. 한번 주변을 의식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매장의 직원들은 충분히 있는지, 주문하고 음료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어떤지, 또 매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CEO가 말한 것처럼 좀 더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느껴지시는지요. 아, 직접 체감해보라는 거군요. 네,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는 스타벅스에서 이 백투 스타벅스의 변화를 체감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변화가 여러분의 스타벅스 경험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 것도 꽤 흥미로운 관찰이 될 겁니다. 오늘 스타벅스 CEO 발언 심층 분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